하지마. 왜? 빨아들였어. 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때문에 조졌다. 찌쭈. 5번째. 크게. 5번째. 제 합격 수기 얘기해 줄게요. 아까 다 얘기한 거 끝 아니야? 아니? 어머니가 먼저 공부를 시작했어. 공부가 생각보다 어렵고 엄마가 또 몸이 또 안 좋아져가지고 공부를 포기하셨는데 결제를 딱 해놔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다. 제가 이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출신인데 TMI야. 근데 시골 출신인데 시골이야? 너 창원 뭐 대도시라고 맨날. 진해 대도시, 진해 특별시. 진해가 창원이랑 통합하면서 개발 갑자기 막 됐어요. 집값이 이제 몇 달 사이에 2배가 됐거든요. 지나가면서 여기 이제 바닷가 잘 보이는 땅 토지가 있었는데 여기 조만간 아파트 올라오겠다. 그때가 한 11살? 아니 아파트를 하려고 다 정했겠지. 너가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아니 아무튼 진짜 주택 단지였어 그냥. 부모님이 택 떠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니는 허세가 차 있다고 이렇게 욕을 했었는데 진짜 그러고 몇 년 뒤에 그 진짜 아파트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그 아파트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 그 자리 맞아? 그 아파트. 아 진짜? 몇 층이야 거기? 25층. 공부를 이렇게 인강을 들으면은 그 강사가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자기 얘기도 하고 다른 학교생들 어떻게 지금 일하고 있는지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제 뭐 미래가 그려진다고 해야 되나? 내가 나중에 막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 건물 막 만들고 사실 부모님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거를. 젊은 나이에 이거 하기에는 별로 안 좋다고. 근데 내가 아까우니까 계속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공부했어. 그래서 엄마 저거 토스 받아서? 엄마 민법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문제 유형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아니지. 문제구나. 민법을 처음부터 문제만 보면 사람들이 문맥을 읽지도 못해. 그러니까 민법은 많이 해요. 많이. 공부도 많이 하고 문제도 많이 풀다 보면은 정해진 틀 안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나도 맨 처음에 민법 공부할 때는 책을 볼 필요도 없어. 사실 강의는 그냥 그 앞에서 칠판 보고 내용 듣고 막 민법은 또 그림 그리고 요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고 책을 읽을 수도 없어요. 지문이 생전 처음 보는 나 사실 갑과 을 그 한자도 나는 읽을 일이 없었어. 너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는데 문제를 바로는 절대로 풀 수가 없고 강의 무조건 수업을 잘 듣는 거. 책 예습, 복습, 예습도 못해. 왜냐면 6과목 중에 부동산 학개론 빼고 5과목이 법이란 말이요? 이걸 예습을 어떻게 할 건데? 법학과, 법대 나오신 분도 아닌데. 가장 중요한 거는 출석. 내가 복습은 못해도 출석은 해야 된다. 내가 이 진도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해서 회식을 정말 저렇게 하다가 가끔씩 좀 빠지기 힘든 뭔가 행사 뭐 저런 게 이슈 뭐 이런 게 있어서 회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저한테 좀 배려를 해줘서 낮 시간에 회식을 했어. 그때 막 안주랑 술이랑 막 1차, 2차까지 가고 다른 사람들 3차로 어디 저기를 간다 했는데 나는 그 정신에 이거 볼펜으로 손 찍으면서 공부하고 진짜 이렇게 했거든요. 출석을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 학원 사람들도 다 인정할 만큼 내가 출석 왕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되게 기특하고 되게 성실하게 봤었던 것 같아요. 너가 그게 아쉽다고 하지 않았어? 없어. 아무도 없다고. 아는 사람, 동기들 뭐 이렇게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인강도 나쁘지 않은데 인강은 배속을 할 수 있어. 어. 솔직히 1차 공부할 때 너무 옛날에 잘 기억 안 나는데 2차 공부했을 때는 100일도 안 되는 시험 기간 두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일단 기초 기본은 넘어갔습니다. 바로 핵심. 핵심이라는 게 있어. 나는 핵심은 없었어. 2차 과목 4개를 한 권으로 해가지고 주는 게 있어요. 핵심 요약집. 아, 요약집. 어떤 교수님은 1.8배속, 좀 알아듣기 힘든 교수님은 1.6배속. 하루에 인강 한 8개? 응? 하루에 8개 어떻게 들어? 들었어. 이미 다 올라와. 이전에 있던 그건 이미 완강 난 거지. 인강은 저는 딱 한 번 봤어요. 딱 한 번. 그래서 반복해서 똑같은 강의를 다시 보진 않았다. 똑같이 딱 한 번만. 근데 진도를 하루에 8개의 양을 봤다. 오히려 나는 내 스타일이 이게 맞았던 게 내 에너지를 분배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 약간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 다 나한테 서로 삶의 원동력을 줬던 것 같아. 만약에라도 내가 회사를 안 다니거나 했더라도 이렇게 공부하기에는 되게 힘들었을 거야. 한번 봤던 책 하나가 완성이 됐잖아요. 필기를 한 거. 그래서 그 책 한 권을 이제 여러 번 봤어요. 인강 없이 그냥 SR 공부법이라고 있는데 이 공부법이 10회독 하는 공부법이거든요. S가 스피드 리딩인가 보다. 아... 조금 이해하면서 천천히 3회독을 하고 좀 핵심 위주로.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이 딱 페이지를 딱 피는 순간 이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 알아. 여기서 뭐가 중요한지도 이미 다 알아. 한 페이지 이렇게 보는데 이걸 보고 이렇게. 야, 그렇게 빨리 읽는다고? 아니야. 읽진 않아. 그냥 보기만 해도 다 머리 다 들어와. 그냥 너무 많이 봐서.
나는 사실 책을 볼 일이 없어. 책 진짜 깨끗했고 그 책 그대로 나 다른 친구가 뭐 자격증 공부한다 해서 일단 줬는데 공부를 안 하더라고. 아무튼 그렇게 할 정도로 책을 건들 일이 없었어. 처음에 1회독 갈 때는 샤프로 여기 공부를 이렇게 딱 하는데 뭔가 중요해 보이는 거 이거는 좀 기억해놔야겠다 싶은 거를 조금 샤프로 좀 진하게 1회독이 진짜 어려워. 그리고 2회독 할 때는 샤프로 이미 줄을 꺼놨잖아요. 안 끈 거는 설명 한번 보고 끈 거 위주로 보는데 그때는 이제 색깔이 파란색 볼펜으로 끈 것 중에서도 더 중요한 핵심 단어 같은 거. 점점 이제 잘 보이는 색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3회독 갈 때는 형광펜으로 중요한 단어 위주로 또 끄면 돼요. 한 3회독 했을 때는 진짜 책 하나가 완성이 된다, 완벽하게. 하도 많이 봐서 이 제목만 보는 순간 아 이거 이미 다 알아. 아 이거 이미 다 알지. 아 맞다 이거 한번. 그래서 2차 점수가 꽈락이었어? 아 공법은 공법 하는데 또 시간 배분을 못해가지고 또 심장 두근두근거리면서 초조하게 문제를 푸니까 민법 풀 때는 좀 버프를 받았는데 공법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게 또 오니까 야, 넌 그래도 그거 핑계다. 너는 하루에 전 과목 다 본 거 아니잖아. 나 진짜 1차 보니까 기운이 빠져서 2차에 집중도 안 되고 막 엉덩이 아프고 방석 꼭 가져가야 돼요, 시험 볼 때. 1차만 보고 우르르 나가는 사람들 있으니까 막 어수선하고 나 2차 볼 때 막 들어갔어. 점심도 잘 못 먹으니까 막 그거 저러는데 너는 그 하루에 2차만 보는 사람인데 그 집중을 그렇게 못하냐고. 아 그러니까 진짜 1차만 보면은 뇌가 나가. 아는 문제도 나중에 해보니까 실수로 틀렸던 거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주는 점수였는데 1, 2만 보고 아 이거 한번 딱 찍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4번에 진짜 완벽한 답이 있었던 거야. 아, 다세대 주택인 것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걸 틀렸다고? 정답이 아파트였는데 야, 그게 공법이냐? 공법이지. 아파트인데 내가 아파트 아니라 딴 걸 체크했어 그거를. 멀리부터 뭐 모르겠는데 뭐 딴 거. 기숙사 약간 이런 것도 나왔던 것 같아. 고시원 기숙 뭐 이런 거. 완전 쉬운 문제였어. 진짜 채점을 딱 하는데 딱 중개사법을 채점을 했어요. 딱 농감이 채점한데 87도 5점인가? 와 됐다 하면서 됐다. 끝났다. 끝났다. 나 공법 매기는데 비가 막 내렸어. 푸는데 심장이 또 뛰어. 몇 문제? 16문제가 4점이네요. 15문제. 딱 한 개. 정답을 다시 한 번 더 해봤어. 내가 잘못 체크했나? 근데 맞아 정확해. 얘는 정답지를 잘못했나 보다. 다른 데서 제출한 가다방을 봤어. 똑같아. 완벽한 거라게. 바로 시험지 사고 꾸겨갖고 떴네. 이의제기 어떻게 했어? 이재기? 카페 내리지 카페. 그거 딱 시험 끝나면은 이재기 때문에 사람들 엄청 많이 와. 문구를 넣어야 되는데 이 문구에도 어떤 걸 넣어야 될지 이미 다 올려줘. 그거를 그대로 컨트롤 C 해가지고 그 링크도 있어. 링크 들어가서 컨트롤 V 한 다음에 제출하면 돼. 이거 이의제기 할 만한 문제다 하면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그거를 신청을 해야지 받아들여지는.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시험 신청하면 돼. 로그인해야 그걸 할 수 있으니까. 모든 교수가 시험 풀다 보면은 52번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잘못됐다. 법이 개정돼가지고 2번도 맞고 3번도 맞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나? 너 그러면 52번 갖다 주면은 설명할 수 있어? 아니. 근데 만약에 2차 떨어졌으면 1년 다시 했을 거지. 아니. 근데 52문제는 교수들이 이거는 90% 이상 2번, 3번 정답 처리하거나 모든 문제 정답 처리해 줄 거다. 답이 3번이었으면 내가 2번을 찍었어. 2개만 정답 처리해도 나는 정답이 되고 모든 것 정답 처리하면 당연히 나는 정답이 되고. 근데 그게 한 달이 걸리잖아. 이의제기. 한 달 걸려, 한 달. 처음 한 일주일은 진짜 막 미친 듯이 간 카페에다가 이의제기 해라 동참 이런 글 쓰고 나중에 한 2주, 3주 남았을 때는 정답이 될 거다. 나는 여론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난 이미 합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나는 난 원래 성격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얘는 중계할 때도 똑같아요. 김치국 얘는 스타일이야. 김치국을 엄청 먹어. 이 손님 계약할 것 같아. 이미 김치국 드리킹해서 자기가 얼마 벌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돈 들어올 때까지 이 사람 말도 안 믿게 되고 가계약을 넣어도 이것도 안 믿어. 나한테 수수료가 얼마가 들어올 때까지 내 매출로 잡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타일이 다른데 합격자 발표가 11월 말이지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에 내 주변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학원 실장님께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 전까지는 그냥 조용. 가만히 이제 합격을 했든 안 했든 그동안 고생했다라는 나 혼자의 자축의 의미로 경락 막 몇백만 원짜리 등록해가지고 그런 거 다니고 회사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조금씩 구상을 했었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 시작은 19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거든요. 19년 2월인가 1월인가 그때부터 내가 첫 촬영을 했었어요. 나는 대학교 축제였거든. 도끼 알아? 도끼? 래퍼? 도끼 와가지고 도끼 보러 가고. 그러니까
네가 문제가 떨어져. 역시 학교 때 발표했을 때 이게 해가 이게 점점 떠오르는 게 느껴지니까 눈만 감고 있었으니까 이게 눈이 앞이 점점 빨개지는 게 보이니까 내가 그 카페를 가가지고 보고 있을 텐데 야, 너 이미 사람들이랑 교류 많이 했네. 학원 안 다녀도. 카페도 많이 했지 익명으로. 나는 이제 9시만 되기 시간을 딱 보고 있는데 8시 한 45분? 그러니까 발표 나기 15분 전에 문자가 갑자기 날라오고 합격 축하드립니다. 누가? 협회 그거 협회에서? 그런 게 와? 큰애에서 큐넷에서? 그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합격했어요! 야, 내가 그런 게 안 하는데 왜 너만 큐넷에서 합격을 축하하겠어? 없잖아. 여기 있다. 1차인데 이거는? 이런 게 온다니까? 1차. 자, 2차는 구라였던 걸로. 아니 2차에 왔다니까? 구라입니다. 찾으면 있다. 찾으니까. 아니 지금 해가 다 져가지고 점점 어두워지는데 얘가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네가 무슨 학과고 뭘 어떻게 했고 이런 거는 넌 편집 퇴사하자마자 수험 준비를 시작했고 5개월을 하셨대요. 부동산 학계로는 계산 문제가 많았는데 실제 수험장에서도 계산 문제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민법은 그려보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게 했고 양이 많다 보니까 짧게 자주 읽으면서 공부를 했다. 공법은 가장 난해하고 생소한 과목으로 목차로 정리하면서 흐름 연결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별개의 내용이 아닌 하나로 연결되는 과목이다. 맨 첫 번째가 도시기본계획법 약간 이런 거 아니냐? 도시기본계획, 뭐 정비계획 그거를 파트별로 좀 흐름을 이해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공법의 공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시법은 민법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같이 공부하면 더 좋다. 그리고 세법은 각 세금별로 혼합이 되지 않게 별개로 공부를 무슨 기준으로 언제를 취득했을 때로 보고 언제를 뭐 상속했을 때로 보고 약간 이런 식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헷갈리지 않게끔 다 구분을 해서 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문제 풀지 하나도 못 풀겠다. 아니 이 영상 바로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저게 언제지? 31회인가? 그래서 지금 이제 진로는 민법이나 등기법에 흥미를 느껴서 중개사 시험 합격한 후에 법무사 시험 공부를 준비하고 있다. 9시에 공공도서관에 가서 오후 10시까지 이분도 거의 종일 공부를 했고 도서관에 가보니까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동기부여를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도서관을 회사 휴가, 여름 휴가 이럴 때 저 도서관을 갔었는데 나이 있으신 분들이 기사 자격증 공부 많이 하시더라고. 전기기사, 소방기사 뭐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데 같은 분야가 아니더라도 뭔가 의지? 약간 좀 뭐라 그러냐? 동질감 이상하지 않아?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매일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매회 풀었다. 어렵고 휘발성이 강한 과목들이 많아서 반복을 하시는 거를 다들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민법, 무슨 법 이렇게 요일마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 하루에 시간대별로 공부하시는 사람도 있고 오전, 오후를 나눠서 두 과목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개인 스타일에 따라 넌 어떻게 했어? 한 과목씩 하루에. 그러면 한 과목씩 하루에 8개를 들었다고? 저도 요일대로 공부를 했거든요. 일주일만 지났는데도 저게 뭔 소린가 그 일주일 새에 다 까먹어. 예를 들어 우리가 100%의 얘기를 들었는데 다 까먹고 한 10%, 20%가 남았어. 그런 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조금씩 늘어나가는 거예요. 맞아. 인정? 다음 분 38세 8개월 동안 공부를 하셨고요. 일주일이 지나면 또 가물거린다. 이분도 이 얘기 하시네요. 요약하지 않았고 수업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보다는 머릿속에 박아둬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저랑 이분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너가 예전에 내 영상에도 한 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 내가 기억력이 안 좋은 게 오히려 꼼꼼해서 얘를 믿기 때문에 내 뇌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약간 나는 또 그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공부할 때도 뭔가 수기로 쓰고 정리하기보다는 수업 들으면서 계속 이해하는 게 나는 그게 우선이었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으면은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걸 적었어. 책을 보면은 인강을 또 안 봐도 다 이해되게 만들어놨어. 나 저거 생각이 난다. 내가 지금 용어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났는데 스티커 쿠폰
쿠폰을 예시로 든 뭔가 단어가 하나가 있거든요. 뭔지 기억나? 그 계약할 때 뭐 청약과 승낙 이런 거 얘기하는데 뭐 스티커 쿠폰, 배달 쿠폰 같은 거 10개를 모아서 그거를 뭔가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나면 이거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가 용어를 까먹었어. 아무튼 그 단어가 생소해서 그 밑에다가 배달 쿠폰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게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도 자기가 이해를 하기 쉽게 예시 그치. 같은 거나 요약을 적어놨던 것 같아요. 민법은 처음 기본서 3번을 돌았다. 낯선 용어를 친숙하게 하는 게 먼저였고 누구를 보호하려는 법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이해가 더 쉬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판례집이 매우 중요하니까 꼭 보길 추천을 한다. 왜냐면 민법 시험 문제 지문 전부 다 판례 내용들이 다 이용이 되다 보니까 옳은 것을 찾는 문제에는 나머지 틀린 4개의 예시를 옳게 고쳐서 암기를 했었고 중요한 법조문은 길지 않으면 문구 자체를 통으로 암기를 했다. 나도 기억하는 거 몇 개 있어. 뭐 민법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했을 때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는 약간 요런 문구들을 좀 기억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지금 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나도 몰라. 그리고 108조가 통정 허위에 저런 거 109조가 차고 약간 이런 거인 것 같아요. 뭔가 그치? 공법은 어렵게 느껴질 땐 세부 사항은 넘기고 큰 틀만 100% 머릿속에 넣으셨대요. 반복, 큰 틀, 중심 뼈대가 공법 공부하는 데 전부였다. 1시간 초집중하고 20분 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일정을 잡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SR 공부법, 또 파란펜 공부법, 그리고 토마토 공부법. 토마토 뭐야? 20... 또! 아니? 또! 와! 또! 와! 아 틀렸잖아! 25분 집중해서 공부하고 5분 쉬고 25분 공부하고 5분 쉬고 이거를 30분 단위로 토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니, 아마 그게 요리할 때 그 돌리는 타이머가 토마토 어. 타이머 때문에 그런 건데 인간 보다가 또 25분 되면은 정리시킨 다음에 5분 동안 웹툰 한 2편 보고 또 공부하고 웹툰 2편 보고 그래서 나는 웹툰을 진짜 많이 봤어. 그러니까 보고 싶은 웹툰을 하나 이렇게 딱 해놓고 공부 빡세게 하고 웹툰 한 편 봐야지. 그때 내가 많이 본 게 여중생 A. 그렇답니다. 회사 끝나고 밤에 수업을 듣잖아요. 저녁을 먹을 시간도 없고 저녁을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김밥 한 줄조차 먹을 시간이 없어요. 학원 서랍에 사탕류를 엄청 넣어놨어. 사탕이나 배불리 젤리 같은 거 있어요. 배고파가 나는 배고픈데 먹을 시간이 없고 공부는 해야 되니까 초콜릿 껌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유자차 하나 타 마시고 요랬었어. 쉬는 시간마다. 구석구석의 모든 부분까지 공부하기보다는 중심부에서 핵심 이 뼈대에서 밖으로 서서히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공부를 하시길 바란다 라고 마무리를 하셨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무조건 한다기보다 교수님들 뭐 학원 강의할 때에도 다 이렇게 해주세요. 기초교육, 기본교육이라고 해서 큰 틀을 먼저 한번 읽고 그러면서 중간중간 예시 들면서 이렇게 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다. 뭐 작년에 이런 판례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예시를 빠지다 보니까 점점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수업들을 다들 그렇게 진행을 하십니다. 아씨 왜 이렇게 많아? 아니면 아예 영상을 길게 뽑으면 사람들이 안 보겠지? 너무 내용이 루즈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끝마치도록 하고 이거 혹시 합격 수기를 읽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아래나 더보기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지금 몇 시야? 야 배고플 때 됐다. 4시 반이거든요. 오후 4시 반? 너 밥 먹을 수 있어? 이 친구가 교정을 해서 밥을 잘 못 먹는데요. 이제 우리 시험 문제를 드디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